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옆집 마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동네, 같은 계절, 심지어 같은 해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집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내 나무는 잎끝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료도 줬습니다. 물도 챙겼습니다. 퇴비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계절이 바뀔수록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손을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흙이 너무 나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마당과 시골집 텃밭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유형의 땅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며칠씩 물이 고여있는 축축한 땅, 한낮이 되면 표면이 금세 갈라지는 건조한 땅, 삽을 넣을 때마다 돌이 걸리는 자갈 섞인 땅, 그리고 봄이 와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무겁고 단단한 땅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당신 탓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정교한 도구도 없었고 흙을 분석하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친 땅에서 오랫동안 열매를 얻어왔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흙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흙에 맞는 나무를 골랐던 것입니다. 오늘은 12가지 과일나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축축한 땅에도 돌 많은 땅에도 금세 말라버리는 땅에도 각각 기다리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당이 어떤 흙을 품고 있든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땅을 미워하는 대신 그 땅에서 먼저 편안해할 나무를 찾는 일입니다. 그 시작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오디나무입니다. 오디나무는 어릴 적 외할머니 집 마당 한켠에서 자주 보던 나무입니다. 특별히 손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해마다 봄이 오면 새잎을 내고 여름이 오면 검보랏빛 열매를 조용히 내어주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장마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가 며칠 내리고 나서 흙이 묵직하게 젖어 있어도 다른 과일나무라면 뿌리가 버티지 못할 그 자리에서 오디나무는 묵묵히 계절을 견뎌냅니다. 토양산도 기준으로도 pH 5에서 6.5 사이, 즉 한국의 일반 마당 흙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약산성 범위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심은 뒤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뿌리가 단단히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는 해마다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몇 해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은 오디나무는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오디나무가 축축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는 그보다 조금 다른 성질의 땅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담장엽처럼 햇볕은 잘 들지만 흙이 얕고 돌이 섞여 있으며 삽을 넣을 때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자리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 보며 먼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본래의 힘을 드러냅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일나무 중에서 가장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pH 7에서 7.5 석회 성분이 섞인 얕은 돌, 많은 흙이 오히려 이 나무에게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가 꽃가루를 전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마당이 좁고 나무를 한 그루밖에 심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흙이 너무 기름지지 않은 곳에 심으면 잎만 무성해지지 않고 열매 쪽으로 힘이 모입니다. 척박해 보이던 그 자리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디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축축하거나 돌이 많은 자리에도 그 땅을 편안하게 여기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한낮이 되면 흙 표면이 금세 갈라지고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리는 건조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땅을 보면 가장 먼저 물을 더 줘야 하나, 두꺼운 덮개를 깔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답게 살아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는 여름 햇볕이 길게 머무는 자리, 물이 오래 고이지 않고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땅에서 유난히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담장 아래에서도 붉은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그 자리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당 안 한쪽이 그저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풍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석류나무는 열매만을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건조하고 척박해 보이던 자리에 여름 내내 생기와 색을 더해주는 나무입니다. 한국의 남부지역, 경남과 제주, 그리고 전남 해안가의 건조한 마당에서 특히 잘 어울립니다. 흙을 가리지 않지만 배수가 잘 되는 모래 섞인 알칼리성 토양에서 가장 힘차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대추나무로 이어질 때 더욱 깊고 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대추나무는 한국 사람에게 단순한 과일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대추, 삼계탕 속에 들어가는 대추, 혼례 때 신부 치마폭에 던져지던 대추. 이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어느새 오래된 기억 속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대추나무는 고려 명종 18년, 지금으로부터 800년도 더 전부터 한국 땅에서 재배되어 온 나무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조한 황토 땅, 알칼리성 토양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한낮에 흙 표면이 굳어버리는 자리, 물을 더 줘야 하나 늘 망설이게 되는 공간에서도 대추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게 계절을 견뎌냅니다. 영하 28도의 혹한도 견디는 강인함 덕분에 한국 어느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오히려 이 나무에게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익숙한 자리인 것입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건조하고 메마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번에는 마당 안에서 늘 외면받아 온 또 다른 자리로 눈길이 갑니다. 담장역 구석, 처마 아래 그늘진 곳. 비가 오면 물이 모여들고 해가 나도 좀처럼 마르지 않아 늘 어둡고 무겁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보며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포포나무는 바로 그 생각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 나무입니다. 포포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나무로 과일나무 중에서는 드물게 반그늘을 견디고 습기가 오래 남아있는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싫어하는 조건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도 흙이 늦게 풀리고 비가 한 번 오면 며칠씩 땅이 무겁게 남는 마당 한쪽을 보며 늘 한숨부터 쉬었던 사람에게 포포나무는 그 자리가 꼭 버려야 할 공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 위에서 엘더베리를 만나면 이야기는 한층 더 생활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작은 시골집을 마련한 박민수 씨는 마당 한쪽 구석을 5년 넘게 그냥 두었습니다. 늘 질척하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무엇을 심어도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엘더베리 한 그루를 그 자리에 심었습니다. 처음 한 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가지가 넓게 뻗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짙은 보랏빛 열매가 가득 달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리가 엘더베리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마당에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포포나무와 엘더베리는 단지 습한 땅을 견디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자리에도 계절의 결실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포포나무와 엘더베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느새 땅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이미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는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 흐름 위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질의 땅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흙이 깊지 않고 자잘한 돌이 많아 삽을 넣을 때마다 손이 묵직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나무가 바로 서비스베리입니다. 서비스베리는 한국의 많은 과일나무 중에서도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입니다. 겨울이 막 물러나고 마당 전체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때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한 발 앞서 흰 꽃을 열고 계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흙이 얕고 돌이 많은 자리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자기 계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늘 부족해 보이던 땅에서도 이렇게 먼저 반가운 기색이 올 수 있다는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 작고 단정한 흰 꽃이 피어나는 순간 아직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당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얕은 흙과 자잘한 돌이 많은 마당을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베리는 그 자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해 중 가장 먼저 봄의 표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비스베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라면 모과나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오래 남는 감정을 전해주는 나무입니다. 모과나무 역시 흙이 깊지 않아도 돌이 섞여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잡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존재감이 짙어집니다. 목과를 떠올리면 많은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가을날 방 안 한켠에 놓아둔 목과에서 은은하게 퍼지던 향기, 어머니가 목과청을 담그던 부엌의 풍경, 그리고 그 계절만의 공기입니다. 목과나무를 마당에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 향기와 함께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은 계절의 정서를
함께 심는 일에 가깝습니다. 서비스베리가 봄의 첫 기쁨을 선물한다면 목과나무는 가을의 깊은 여운을 마당 안에 머물게 합니다. 서비스베리와 목과나무를 지나며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좋은 땅이란 처음부터 모두에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즘은 이름조차 잘 들리지 않지만 거친 자리에서 오래도록 제 몫을 해온 나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먼저 메들라입니다. 메들라는 오늘날 한국에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인상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흙이 무겁고 영양분이 넉넉하지 않은 자리, 다른 과일나무라면 일찌감치 등을 돌렸을 곳에서도 메들라는 소란 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화려하게 눈길을 끄는 나무는 아니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긴 시간을 조용히 버티며 오래된 시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세상이 자꾸 새롭고 관리하기 쉬운 품종만을 권할 때 메들라 같은 나무는 오히려 그 조용한 존재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산수유 나무로 이어질 때 한층 더 또렷해집니다. 산수유는 많은 한국 사람에게 이미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전남 구례와 경기 양평의 산수유 마을은 봄이 되면 온 마을이 노란 꽃으로 물드는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흙이 아주 부드럽고 깊지 않아도 다른 과일나무처럼 세심한 보살핌을 계속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 속도로 버티며 봄의 첫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해 보이는 땅에서도 가장 먼저 노란 기색을 내미는 산수유 나무는 아직 땅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희망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나무입니다. 비타민 나무는 척박한 땅을 그저 견디는 나무가 아닙니다. 모래가 많고 바람이 자주 스치며 쉽게 말라버리는 자리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는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흙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혼자 버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선 자리의 땅까지 천천히 살려가는 나무입니다. 메들라와 산수유, 그리고 비타민 나무가 나란히 보여주는 것은 결국 같습니다. 오래 버티는 힘, 먼저 계절을 여는 기운, 그리고 척박한 자리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드는 생명력, 바로 그것이 거친 땅에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나무의 자격입니다. 메들라와 산수유, 비타민 나무까지 지나오면 이제 남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땅이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접어두기에는 세월 속에서 이미 그 답을 보여준 나무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무, 감나무, 그리고 인내와 세월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불려온 나무, 올리브입니다. 감나무는 한국 사람에게 단순한 과일나무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늦가을 햇빛 아래 주황빛 열매가 조용히 매달린 모습은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이미 한 장면처럼 남아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아두던 곶감의 달큰한 냄새, 제삿날 제일 먼저 상 위에 오르던 붉은 감, 가을 거디가 끝난 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감을 따던 오후의 풍경. 감나무를 떠올리는 일은 열매를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오래된 계절의 정서를 함께 떠올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나무의 진짜 든든함은 이런 정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남 의령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감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감나무입니다.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나무가 서 있던 자리는 완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섞이고 쉽게 마르는 흙, 겉으로 보기에는 퍽퍽하고 메말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서두르지 않고 깊이 자기 길을 찾아갔습니다.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기 자리를 굳혀가며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과 오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올리브를 떠올리면 이 이야기는 한층 더 넓은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올리브는 돌이 많고 마른 자리, 햇빛이 충분하고 물이 오래 머물지 않는 땅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는 힘으로 잘 알려진 나무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한국의 기온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경남과 제주, 그리고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올리브 재배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오래 고이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남양자리라면 올리브는 완벽한 흙보다 자기 성질에 맞는 땅에서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나무가 한국의 세월을 품은 나무라면 올리브는 그 세월 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얹어주는 나무입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실은 늘 가장 좋은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서 오래 버틴 나무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가지 나무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고 나면 처음에는 그저 문제처럼만 보이던 땅이 이제는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며칠씩 젖어있는 자리도, 삽을 넣을 때마다 돌이 걸리던 자리도, 한낮이 되면 금세 말라버려 늘 아쉽게 느껴지던 자리도 더 이상 무조건 실패를 뜻하는 땅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마다 기다리고 있는 나무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국의 오래된 농부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땅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이 좋은 땅인가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이 땅은 어떤 나무와 잘 어울리는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의 차이가 수확이 있는 마당과 그렇지 못한 마당을 가르는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12가지 나무를 한꺼번에 모두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마당의 성질을 먼저 조용히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온 뒤 물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한낮이 되면 흙 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삽을 넣었을 때 손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렇게 땅을 천천히 읽다 보면 그 땅이 가진 성질은 단점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향에 맞는 나무를 만나게 되면 마당은 억지로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는 공간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의령의 감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500년 전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완벽한 흙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 땅을 조용히 읽고 그 땅과 잘 어울릴 나무를 골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해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완벽한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무와 땅이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축축한 편인지 메마른 편인지 돌이 많은지 흙이 무겁고 단단한지 그 성질에 맞는 나무 한 그루를 골라 심어보십시오. 처음 몇 해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시간 동안 땅속 깊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 가지 끝에 처음으로 열매가 달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의 기쁨은 단순히 열매를 얻었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한때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계절을 기다리게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던 흙이 어느 날 조용히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기쁨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무는 무엇인지 댓글로 천천히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